저는 건설계열 중견기업 전 회장이었습니다. 올해 70살이 되었네요. 4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회사를 일군 사람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새벽 오시면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텃밭도 가꾸면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얼마 전 벤츠 매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참 웃기시죠? 제가 벤츠를 사러 갔다니. 솔직히 저는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국산차만 타고 다녔습니다. 현장 일을 할 때도 회장직에 있을 때도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아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좋은 차 한번 타보면 어떨까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소원이라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날 벤츠 매장에서 겪은 일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늘 하던 대로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텃밭에 물을 주고 왔죠.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제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벤츠 매장에 가보는 거 어때요?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사치스러운 것을 요구한 적 없던 아내였는데 갑자기 벤츠라니. 갑자기 웬 벤츠예요? 글쎄요.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편한 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당신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아내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을 묵묵히 지켜봐 준 사람이죠. 그래요. 한번 가보죠. 평소처럼 면바지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나섰습니다. 아내가 옷 좀 갈아입으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됐어요. 차 사러 가는 건데 뭐 굳이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있나요? 4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다니며 익숙해진 복장이었습니다. 임원들 앞에서도 거래처 사장들 앞에서도 이렇게 다녔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이 소박한 차림이 어떤 이들에겐 무시의 대상이 될 줄은요. 서울의 벤츠 매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설레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S클래스가 좋대요. 우리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종이야 뭐가 중요하겠어요?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좋다는데.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강남 한복판의 벤츠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고급차들 사이로 들어서는데 문득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어서 오세.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인사를 하다 말았습니다. 제 낡은 점퍼와 아내의 소박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금세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더군요. 혹시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네. 새로 나온 S클래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S클래스요? 직원의 목소리에 담긴 냉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차림으로 S클래스를 보겠다고 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네, S클래스요. 새로 나온 모델이 있다고 해서요. 손님, S클래스는 저기 저 모델인데요. 가격이 2억이 훌쩍 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번엔 아예 노골적으로 비웃음 섞인 말투였습니다. 옆에 선 아내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차량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죄송하지만 지금은 상담이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분 예약이 있어서. 분명 매장은 한산했고 다른 손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이런 노골적인 무시는 처음이었네요. 그럼 언제쯤 상담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희 매장은 보통 예약제로 운영되거든요. 그리고 S클래스는 구매 이력이나 자산 증명이 필요해서 더 이상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젊은 직원의 눈빛에서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죠. 아니, 여보. 우리 그냥 가요. 아내가 제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평생을 저와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제 아내가 낯선 이의 무시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S클래스에 대해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S클래스는 소개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저기 저 O클래스는 어떠세요? 가격대가 좀 더 적당하실 것 같은데. 네, 적당하다니요? 네. 그러니까 손님분들 상황에는 O클래스가 더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직원의 말에 담긴 오만함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런 데서 차 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요. 아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사치스러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아내. 그런 아내가 처음으로 원한 것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죄송하지만 지점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네. 지점장님은 지금 지금 당장 지점장님을 모셔와 주시죠.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단련된 목소리였기에 직원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황급히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 내가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구나. 박 회장님. 당황한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어쩐 일로 이렇게 직접 연락도 없이. 김 지점장, 오랜만입니다. 지점장은 제가 건설 회장 시절 우리 회사 공사 현장에 납품하던 벤츠 트럭 담당자였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죠. 어떻게 이제야? 아이고, 직원이 무례하게 굴진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아까 그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손님이 누구인지 깨달은 모양이었죠.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잠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가가 아직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 지점장, 오늘 이 직원분께 좋은 교훈을 하나 남겨주고 싶네요. 네, 회장님. 어떤 S클래스 최고급 모델로 한 대 주문하겠습니다. 현금으로요. 그 순간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돈이 없어 보인다며 무시했던 손님이 수억 원짜리 차를 현금으로 사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죠. 네, 회장님. 당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응대했고 아까 그 직원은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젊은 친구, 이리 와보시죠. 저는 구석에서 떨고 있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현장에서 젊은 직원들을 가르치던 때가 생각났네요.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내가 무섭습니까? 아니,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러지 그랬나요? 내가 초라해 보여서요? 아니면 돈이 없어 보여서? 제 말에 직원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옆에 서 있었고요. 나도 젊었을 때는 막노동을 했어요. 현장에서 시멘트 퍼 나르고 철근 나르면서 시작했죠. 지금 입은 이 낡은 점퍼도 내가 현장에서 늘 입던 옷이에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저 할머니는 4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는 남편 뒷바라지를 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좋은 차 타달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일을 평생 기억하세요.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직원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이런 직원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젊은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국산차 매장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점장은 제 의견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요.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그건 그저 잘못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차량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저는 문득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많은 실수를 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얻으며 성장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우리 가요. 아내가 조용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다시 평화로워져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벤츠 매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지점장과 직원의 인사가 들렸고 앞에는 우리가 곧 타게 될 새 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를 인도받기로 한 날 매장에 다시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라고 해서 모처럼 정장을 입었네요. 박 회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지점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얼마 전 그 직원은 보이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죠. 김 지점장, 그 친구는 잘 보냈나요? 네.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군요. 차량 인수 절차를 밟으면서 문득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는 이런 쓴 교훈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하는 법이니까요. 여보, 이제 우리도 좋은 차 타게 됐네요. 아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더 고생했지. 새 차에 오르면서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돈이나 차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진정한 부자의 조건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전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다만 이제는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는 벤츠 할아버지가 되었지만요. 여보, 오늘은 손주들 데리고 드라이브 가요. 아내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S클래스의 뒷좌석에서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날의 그 불쾌한 기억도 이제는 웃으며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연히 국산차 매장 앞을 지나다가 그 직원을 만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그녀의 모습이 무척 달라져 있더군요. 박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그날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 차를 타고 시장에 들러 반찬도 사고 동네 친구들도 만납니다. 여전히 그 낡은 점퍼를 입은 채로요.
왜냐고요?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니까요.